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까지 혼비백산이네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심보를 곱게 써야지 하는 생각만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시댁 가족들을 보며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우리 시댁은 시누이 한 명과 서방님 그리고 우리 남편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돈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투자 겸 샀던 것들이 꽤 잘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 있다고 없는 사람들을 그리도 무시하는걸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큰 코를 다친 거죠. 우리 친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지만 돈복이 없는 것인지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풍족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엄마가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기도 하네요. 그런 집안 환경 때문에 전문대학도 참 어렵게 졸업을 했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바로 밑에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동생한테는 적어도 대학 학비만은 걱정 없이 다니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취업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친구들은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간다, 뭐 한다 그랬지만 저는 돈 벌어서 가족들 챙기기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어요. 저처럼 가계부를 쓰지도 않았고 별 고민도 하지 않고 돈을 썼거든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사실 부럽기도 했어요. 그냥 늘 당당해 보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부러운 거요. 사실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요. 남편은 딱히 성격이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착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그런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것이 시부모님들은 돈이 없는 저를 그렇게 대했지만 결혼을 반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저에게 항상 솔직히 너도 양심은 있는 거지? 돈이 없는 너를 이 정도로 살게 해줬으면 너도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시댁의 잡일이란 잡일은 다 시켰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말이죠. 시부모님과 시누이에게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사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거구나 하는 생각마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과 결혼한 후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군말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은 돈은 조금 있으니 저같이 말 잘 듣는 며느리가 필요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단지 남편만이 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부려먹고 하면 제 편이 되어주었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늘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거죠. 아니네요. 그냥 돈이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 시댁의 그러한 것들은 동서가 들어오면서 끝장이 났는데요. 동서는 정말 대단했어요. 동서네 친정도 엄청 부자라고 했어요. 우리 시댁의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서방님이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상당히 큰 거래처 사장 딸이라고 했으니까요. 서방님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이긴 했어요. 일하는 것도 그렇게 똑부러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성격도 시댁 가족들처럼 아나무인도 아니었고요. 예의도 발랐어요. 그런 서방님을 평소 관심 있게 지켜보던 동서 아버님이 직접 자리까지 만들어 주선을 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남편과 서방님은 시댁 가족들을 닮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는 얼굴도 정말 예뻤고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정말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동서네 집의 그런 고상함이 부러웠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시댁은 그냥 돈만 많은 졸부였으니까요. 처음 동서를 보는데 귀티가 줄줄 흐르더라고요. 귀티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고상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시댁은 돈만 많은 그런 집안이었다면 동서네 집안은 돈과 품격까지 갖춘 그런 집안이었어요. 사실 재산도 시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부자인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고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저를 부리듯이 동서도 종 부리듯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상견례 자리에서 보니까 동서뿐만 아니라 동서네 가족들은 참 예의가 바르고 성품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런 동서를 보며 생각했죠. 이런 집안에서 왜 우리 시댁 같은 집안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말이죠. 저야 뭐 그냥 견디는 수준이었지만 동서같이 착하고 여리디 여린 사람이 버티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우리 시누이는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예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멋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난리가 날 정도예요. 그런 시누이를 보며 처음에는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시누이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야 뭐 그런 시누이를 그다지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지만 정말 인간 같지도 않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시댁 분위기는 이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네요. 그런데 이런 시댁에 동서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동서는 착하고 똑똑한 만큼 당찬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한 번에 KO 시킬 정도였으니까요. 우선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을 하시죠. 꽤 큰 평수라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사돈어른에게 말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돈으로 사람을 올감해 버리려고 하는 수법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사돈어른이 무슨 그런 말씀을요? 요즘 누가 남자가 집을 해오나요? 공평하게 반반씩 하시죠. 모든 것을요. 라고 말을 했어요. 돈도 많은 집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동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선물도 정말 좋은 것들로 사왔어요. 그 부분은 시어머니도 마음에 드는지 아주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그랬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선물을 주고 난 후 동서가 제 선물도 준비해와서 제가 고맙게 받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올케, 큰 올케는 안 줘도 돼. 큰 올케는 이런 거 줘도 쓸 줄도 모르고 라는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는데요. 그런 제 표정을 보던 동서가 세상에 화장품이랑 가방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라며 시누이 말을 대받아쳤어요. 아니 내 말은 이렇게 비싼 건 안 써봤다는 거지. 시누이가 불쾌한 듯 동서에게 말을 했지만 화장품 바르는 것도 뭐 기술이 필요한가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돼요 형님. 하긴 형님은 원래가 피부가 좋아서 이런 거 안 써도 되겠네요. 피부가 어쩜 이리도 좋아요? 라며 동서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 말에 제가 놀라서 그저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요. 동서가 그런 제 손을 꼭 잡더니 형님 앞으로 저 좀 잘 봐달라고 주는 뇌물이에요. 그래서 형님 거는 더 많이 사온 거예요. 라며 귓속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시댁에서 저는 그저 가정부 취급을 받았을 뿐 그동안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동서는 참 착하기도 했지만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몸에 배려가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랬으니 시댁 가족들과 전혀 어울릴 수가 없었겠죠. 동서도 처음에는 시댁 가족들과 잘 지내보려고 했지만 시댁 가족들의 실체를 알고부터는 되도록이면 시댁에 오지도 않았어요. 시댁은 주말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본인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화목하게 보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우울하기만 했어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만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착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째려봐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 꼴을 절대 그냥 보고 넘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말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음식을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던 동서가 형님도 가족인데 왜 형님만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죠? 가족들을 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를 가족들 모두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야? 지금껏 큰올케가 혼자 다 했는 걸. 그럼 여기서 누가 해?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봤지만 다 같이 해야죠.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음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요. 우리 친정은 혼자 이렇게 일을 안 해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하죠. 아니면 음식 해주는 분을 부르던지요. 근데 이건 많이 잘못된 것 같네요.
동서가 싸붙였어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신우이가 그렇게 미안하면 자고놀게 가서 일해. 그러면 되겠네. 비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형님은 음식 안 드신다는 거죠? 동서도 지지 않고 말을 했고 뭐?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평소에도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부터 내는 신우이가 드디어 폭발을 한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급히 동서에게 동서, 나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라고 말을 했지만 아니요, 저는 괜찮지가 않네요.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동서가 다시 가족들을 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너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화를 내며 말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모두에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동서의 말에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서방님에게 당장 네 처 데리고 가거라 라고 말을 했고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급히 나갔어요. 저는 그런 동서의 당당함이 그저 부럽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 주말마다 모이던 시댁 모임은 없어졌어요. 동서가 매주 와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렸거든요. 덕분에 저는 아주 편해졌고 말이죠.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것이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동서가 동서 집으로 우리 부부를 초대해서 동서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단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만이 그런 동서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는데 계속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네 동서 결혼하고 첫 생신상이니까 동서랑 상의해서 잘 차리거라. 친척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다음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는데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동서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어요. 동서 혼자? 아니야,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같이 해. 제가 말을 했지만 형님 괜찮아요. 동서가 그런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생신날이 되었는데요. 제가 혹시나 싶어 시댁으로 일찍 출발을 했는데 동서가 와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너 동서한테 잘 전달은 한 거야? 오늘 손님까지 초대했는데 장도 안 봐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시어머니의 다그침에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시간에 다 준비할게요. 라는 말만 할 뿐이고요. 그렇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시댁 초인종이 울리고 동서가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는데요. 우리 모두는 동서의 모습을 보며 기겁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서가 말이죠. 세상에나 출장 뷔페를 불렀던 거죠. 출장 뷔페 직원들이 와서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올케 지금 미쳤어? 감히 우리 아버지 생신날 출장 뷔페를 불러? 아무리 아나무인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에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따졌어요. 형님,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음식보다는 전문가가 해주는 음식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동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신우이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니네 집에서는 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니? 돈 있는 집안이라 우리가 좀 봐줬더니 너 아주 심하게 기어오른다? 신우이가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말에 동서가 화가 난 듯 했는데요. 사실 형님네 아버님 아닌가요? 음식을 차리려면 아들, 딸들이 직접 해야 하는 거죠. 원칙대로 하자면 자식들이 차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정에서는 부모님 생신이라고 올케들만 음식하지 않거든요. 동서가 신우이에게 마치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신우이의 눈이 순식간에 돌아가 버렸는데요. 순간 신우이가 동서의 뺨을 날려버렸어요. 신우이는 저한테 하던 버릇을 동서에게도 그대로 하더라고요. 신우이는 그런 아나무인 버릇 때문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까지 당했는데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하지만 동서는 저와는 달랐던 것이 절대 참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가 신우이를 째려봤는데요. 왜, 억울해? 그럼 기본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맨날 시댁에 와서 친정 얘기나 하고 정말 재수없게 라며 동서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순간 동서의 입에서는 형님이야말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저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신우이가 그러셔? 귀하신 몸이라고? 그럼 머리채는 잡혀봤냐? 라며 순식간에 다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버렸어요. 그 모습에 서방님이 누나 미쳤어? 얼른 놔! 빨리! 진짜 미쳤네!
라며 신우이를 뜯어말렸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손을 놓지 않았고 서방님이 신우이의 손을 움켜잡고서야 손을 풀었는데요. 동서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빠진 머리카락을 보더니 서방님한테 자기야, 내 머리카락 빠진 거 챙겨. 증거로 가지고 가야 하니까 라고 말을 했고 서방님이 머리카락을 주섬주섬 챙기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머리카락은 왜? 시어머니가 짧게 물었고 증거로 쓰려고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증거라니 우리를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가 물었지만 동서는 그저 글쎄요 한번 지켜보시죠 라며 나가버렸고 서방님이 동서를 따라 나가면서 신우이에게 누나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각오해야 할 거야. 나는 모르겠고 이번 일은 누나가 다 잘못한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 나지 마 라고 말을 하며 나가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잘했다 잘했어. 자기가 신고를 하긴 어떡해. 그러면 우리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아나 봐. 오히려 신우이 편을 들면서 웃었는데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동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서가 착한 사람이었던지라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나가버린 동서는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동서에게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돈어른이 난리가 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다음날 서방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엄마 큰일 났어. 장인 장모님이 우리나라 제일 큰 로펌 변호사까지 고용했어. 누나 경찰에 신고한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급하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 서방님이 말해 시어머니가 신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세상 천지에 신우이를 신고하는 사람이 어딨어.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냥 너 겁주려고 하는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가 비웃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서방님이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게 당장 동서한테 사과하라고 해도 씨알도 안 먹히니 우리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형, 큰일 났어. 장인 장모님이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 엄마랑 누나가 믿질 않아. 어떡해? 우리 집사람 절대 합의 같은 거 안 해주겠대. 서방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제가 동서와 친한 것을 잘 아는 우리 남편이 동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동서, 몸은 좀 어때? 많이 놀랐지? 제가 물었어요. 형님 그동안 이렇게 사신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우리 남편 하나 보고 결혼하긴 했는데 시댁 사람들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저도 뭐 무서울 것도 없고 그동안 형님한테 돈 많다고 갑질도 많이 했다면서요? 제가 앞으로 돈이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형님은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동서는 아주 작정을 한 듯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동서는 정말로 신우이를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런 동서를 보며 시어머니가 깜짝 놀랐는데요. 독하다 독해. 어쩌면 신우이를 경찰에 신고를 해? 라고 혀를 내두르며 동서에게 전화를 했지만 동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며 변호사까지 고용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어마무시하게 큰 대형 로펌 변호사로요. 변호사 말로는 동서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 사건은 정말 큰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댁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요. 시댁도 변호사를 고용한다 뭐한다 한참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동서에게 한 짓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렇게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동서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저까지 데리고 갔어요. 네가 네 동서랑 친하잖니? 네가 가서 말 좀 잘해줘라. 네 신우이 경찰서 갈 수는 없잖니?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서를 설득할 생각이 조금 더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신우이가 정신을 좀 차렸으면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 병문안은 가야 하니까 우선 따라 나서긴 했는데요. 동서가 입원한 병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동서의 친정아빠가 화가 많이 나서 가만 안 있겠다며 경호원까지 고용했다고 하네요. 그 순간 동서의 말이 떠올랐어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단 말이요. 그런 경호원은 우리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었어요. 경호원의 말에 나 저기 안에 있는 사람 시험이 되는 사람이요. 문 열어줘요. 라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경호원이 성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짧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내가 CM이라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했어요. 경호원이 시어머니 말에 오히려 단호하게 성함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막아섰어요.
경호원의 말에 시어머니가 박경순이요 씩씩거리면서 말을 했고, 박경순님이라 명단을 쭉 훑어보더니 명단 리스트에 박경순님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아마도 그때쯤에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우이가 신우이 이름을 댔지만 당연히 명단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경호원이 제 이름을 물었고, 김미영이요. 제가 대답을 하자 김미영님은 명단에 있습니다. 김미영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깜짝 놀랐는데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가서 네 동서한테 말 좀 잘해주렴 이러며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것은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병실에 들어가서 동서와 한참을 얘기했는데요. 동서는 절대 합의는 없다며 확고하게 말을 했어요. 결국에 시댁 가족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런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병실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하지 않겠어요? 동서도 사람인데 그러면 마음이 좀 바뀌지 않겠어요? 급한데 할 건 다 해봐야죠. 제가 말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급하긴 급했던 모양으로 다음날 동서 병실 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큰 목소리로 둘째야 들리니? 우리가 잘못했다.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라며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어댔어요. 평생을 돈 많다고 갑질하더니 아주 꼴 좋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다고 바로 용서를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날이 돼서야 동서가 허락을 했던지 경호원을 대동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병실 안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두 분 다 각서 쓰세요. 앞으로 형님하고 저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요. 라며 각서까지 쓰라고 했대요. 그 말에 시누이가 이거하고 큰올케하고는 별개잖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얘기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보시죠. 동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동서의 말에 시누이가 볼펜이 어딨더라? 어떻게 쓰면 되지? 나 최현주는 이 시간 이후로 올케들에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썼다는데요. 동서가 어떠한 경우에도 갑질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추가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형님, 돈 좀 있다고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쓰지도 않거든요. 졸부들이나 그러는 거죠. 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형님이 배려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동서의 그러한 말은 서방님이 우리 남편에게 전달해줘서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정말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뒤로는 시누이가 동서뿐만 아니라 제 앞에서도 고양이 앞에 쥐로 변했고 그 아나무인이 제 눈치를 다 보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동서에게 일러바치기라도 할까봐요. 어찌나 꼬시던지, 그리고 동서에게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 뒤에도 동서는 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동서가 선물을 바리바리 싸서는 병문안을 와줬어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댁 가족들은 수술이 잘 되었냐고 안부조차 묻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서와 서방님이 직접 찾아와서는 이것저것 챙겨주고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친정아버지 수술비도 계산을 다 하고 갔는데 그런 동서에게 동서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말을 했지만 형님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요. 형님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제 마음이에요. 라며 말을 했어요. 동서는 항상 그랬어요. 선물을 줄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주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서로 인해서 시댁 가족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요즘 제 눈치도 정말 심하게 본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함부로 하면 동서가 절대 참지를 않거든요. 그 이후로 시댁에는 거의 가지도 않는 듯해요. 시부모님이 그냥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참 별일도 다 있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동서한테 참 많이 배우네요. 어떻게 베풀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천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